정말 오랜만이네요. 이게 얼마 만에 만나는 건가요? 아마 3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는 주름지고 거칠어진 서로의 손을 잡고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어느덧 60대 중반이 되었고 젊었던 청춘들은 중년이 되어서 머리가 희끗해진 서로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미국에 살고 있는 미셀 씨의 사연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조그만 식료품 가게를 하고 있는 미셀 커리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삶의 끝자락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주었던 한국인 친구 승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인 애틀란타는 일자리도 많고 물가도 항상 안정적이며 사계절이 있는 낭만의 도시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대학을 다녔고 비교적 일찍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은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이고 저는 물류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며 즐겁게 일하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당시 대학 3학년 때 도서관에서 자리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커피를 한 잔 나누었던 게 인연이 되어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먹거리에 관한 수출업을 하는 회사였기에 외국 농수산품과 거래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흔하지 않게 아시아에서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는데요. 지금이야 글로벌 시대이니까 국적 불문하고 능력이 있으면 입사가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와 동갑이고 키도 저보다 한 뼘밖에 크지 않는 조그만 체구의 동양인 승현 씨가 저희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영어로 소통이 가능해야 되는데 승현 씨는 당시 보기 드물게 영어를 잘하는 동양인이었습니다.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매우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승현 씨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희망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제 삶에 가장 힘들었고 포기하려는 순간에 힘이 되어준 은인이 바로 승현 씨였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씨가 입사하고 1년 후 저는 임신을 했는데요. 당시 총각인 승현 씨가 축하한다며 그날 자신이 저녁을 쏜다고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기분 좋은 일들이 겹겹이 생겨서 너무 좋았죠. 하지만 퇴근하기 전 회사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젊은 시절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건축 도면을 설명해주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다가 뺑소니 차에 그만 큰 교통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주위에 목격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엄청난 속도로 신호 위반을 한 차가 그대로 남편을 받아버렸고 사람이 7m가량 날아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긴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기다리는 동안 응급조치를 하려고 해도 너무 심한 부상에 손을 못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 다행이 저를 끝없는 고통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뼈가 부러지고 머리도 심하게 다쳐 겨우 의식만 조금 붙어있는 처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왔을 때 남편의 모습은 마치 거미줄에 감긴 것처럼 온몸이 하얀 천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솔직하게 앞으로 평생 몸을 움직이기 힘들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시 회사 동료들과 같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할 때 끝까지 남아서 집에도 가지 않고 제 곁에 있어준 친구가 승현 씨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남편은 움직이지 못했고 간호는 해야 되는데 당시 간병인이라는 개념도 불분명한 시대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행히 뺑소니범은 잡혔지만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최악의 상태였는데 이때부터 승현 씨가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보상 문제며 회사에 휴가를 내는 일 등 온갖 굳은 일들을 아무 말 없이 도와주었죠. 다행히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긴 했지만 남편은 10년 이상을 겨우 숨만 쉬며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간호와 저도 임신을 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배는 점점 불러왔고 간호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없이 노후하신 시어머니가 고령의 몸으로 간병을 했고 저는 혼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를 낳았는데 사실 한 명도 힘든 상황인데 2명의 생명을 낳게 되어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오셔서 힘이 되었지만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고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보상금으로 생활이 가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호전이 되지 않았고 기억력도 돌아오지 않았으며 몸은 더 말라버리는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친구와 지인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지 쌍둥이를 혼자서 키워야만 하는 현실이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처참한 모습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남편과 어린아이 둘을 두고 일을 하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긴 병에 효자 없듯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곁에서 간병하는 사람 역시 그 못지않게 지치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우울증과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모르겠지요. 저의 이런 힘든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본 승현 씨는 여러모로 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차로 데려다 주었고, 남편이 침대에 오래 누워 있어서 등창이 심해지고 몸을 돌려야 할 때 기저귀나 속옷을 갈아입힐 때도 도와주었습니다. 저에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간호와 육아를 하려면 건강해야 한다고 자주 음식도 포장해오곤 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만 있은 지 5년째가 되던 어느 날, 승현 씨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셀, 조금 냉정하게 얘기를 할게. 지금까지는 보상금으로 어떻게 버텼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애들은 자라고 아이 아버지는 아무런 기약 없이 저렇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데 계속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너와 아이들 모두 굶어 죽을 수 있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지? 당연히 저는 승현 씨의 깊은 속마음을 아주 잘 알죠.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미셀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아. 승현 씨는 저에게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인 일도 보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해보라며 권유를 했습니다. 물론 한 번도 영업을 해보지 않아서 힘들겠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엄마로서 일을 악물고 해보라 했고 승현 씨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승현 씨의 진심 어린 말과 인간적인 배려에 너무 고마웠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승현 씨의 말대로 보험 설계사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세일즈라는 정글로 들어가게 되었죠. 아무것도 없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한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때로는 모욕감도 굴욕도 있었지만 저는 엄마로서 참고 견디며 싸웠습니다. 승현 씨도 자기가 아는 거래처와 미국에서 얻은 인맥을 소개해줬고 저는 아슬아슬하게 삶의 굴곡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험 일을 한 지도 2년째 승현 씨가 저녁에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승현 씨는 말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순간 들고 있던 컵이 손에서 빠져나가 떨어지고 말았죠. 저는 말없이 침묵하다가 그런데 갑자기 왜 한국으로 가냐고 하니 어머니가 고령이시고 장남인 승현 씨가 어머니하고 같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삼형제를 공부시키고 키워온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몸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승현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남편 없이 고생하며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모습도 자신의 어릴 적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저는 너무 무섭고 외로워질 것 같아서 헤어지기가 싫었습니다. 그만큼 승현 씨는 저에게 삶의 용기를 주는 친구였고 저도 모르게 의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부러 괜찮은 척했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마음속으로는 가지 마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승현 씨는 생각보다 빨리 정리를 했으며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떠나는 날 승현 씨와 1시간가량 공항 대합실에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저에게 이런저런 말과 좋은 덕담을 했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국 10분 전에 저에게 조그맣게 포장된 선물을 하나 내밀더군요. 풀어보니 아주 고가의 만년필이었습니다. 고객과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이 만년필로 사인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한국말로 희망이라는 글을 써주며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돼. 살면서 외롭거나 힘들 때마다 이 글자를 보고 마음을 잡기 바란다. 아이들 잘 키우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꼭 편지할게. 저는 승현 씨와 포옹하고 악수를 했는데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내렸습니다. 승현 씨는 저의 그런 모습과 자신도 울컥해서인지 고개를 돌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떠나고 남겨진 몽블랑 만년필과 희망이라고 한국말로 적힌 종이는 저의 보물 1호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제 삶의 철학이고 살아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이후 힘들 때마다 승현 씨가 적어준 희망을 생각하며 그 친구가 내게 준 우정과 이유 없는 헌신을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선 부끄러움과 자존심 따윈 버리고 열심히 계약을 하러 다녔고 고객이 사인을 할 때마다 승현 씨가 준 몽블랑 만년필은 언제나 저와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10년이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했고 식물인간이 된 채로 누워만 있다가 어느 날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간호를 하고 간병을 하다 보니 감정이 무뎌져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는 연민의 눈물이 흘렀고 저는 남편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많이 답답했죠. 이제 마음 편하게 쉬고 당신의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사랑했고 고마워요. 잘 가요, 여보. 어쩌면 서로를 위해서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후 저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자립을 하자 보험 영업일을 그만뒀습니다. 생각 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다치는 일이 많아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승현 씨와는 2번 정도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결혼을 했다는 소식과 한국에서 잘 지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바뀌면서 연락이 끊어졌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세월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좌절의 시간도 이제는 아이들이 자라 제 곁에서 힘이 되니 차츰 안정이 되어갔고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게 살다 보니 제 주위에는 어느 순간 친구가 없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맥이 사라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걸 잘 알지만 문득 그 친구가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군요. 한 번씩 혼자 있으면 아무도 듣지 않게 조용히 중얼거려 봅니다. 나 이제 잘 살고 아이들도 잘 커서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해. 내가 너무 힘들고 막막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승현 씨의 도움으로 견뎌낼 수 있었어. 꼭 보여주고 싶은데 연락할 방법이 없네. 저희는 이제 영원히 못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킨 스마트폰이 나왔고 그 스마트폰이 승현 씨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승현 씨를 찾게 되었죠. 제가 그 친구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자 딸이 SNS에 접속을 해서 검색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등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접속을 하고 검색을 하니 중년의 머리가 희끗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으나 저는 그 사진 속의 얼굴을 보고는 단번에 승현 씨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보고 싶어 하던 그 친구를 보자 심장이 뛰었고 손이 떨렸으며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문자도 주고받으면서 통화도 했는데 둘 다 목이 메어 말을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으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갔고 승현 씨가 사는 인천에도 들렀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어제 헤어졌던 것처럼 바로 포옹을 하고 손을 잡았는데요. 그 옛날 헤어질 때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면 지금은 기쁨과 반가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승현 씨는 제 아들, 딸과 악수를 나누면서 그 옛날 아기 때 보고 처음인데 이렇게 예쁘고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했고 저를 보더니 이제 힘든 세월 다 이겨냈으니 자신을 위해 살라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승현 씨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승현 씨에게 이거 기억나지? 하면서 가지고 간 조그만 상자를 내밀었는데요. 승현 씨는 상자를 열어보고 아무 말을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안에는 승현 씨가 준 몽블랑 만년필과 빛바랜 종이에 많이 희미해진 희망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내게 준 우정과 의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었으며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지탱해준 보물이로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포옹하며 손을 잡았고 저는 아이들과 일주일을 한국에서 보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승현 씨와 헤어지면서 언제 또 만날지 모르지만 삶의 끝자락에 서 있었을 때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랐어요.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친구였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요즘 SNS로 안부를 묻고 대화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너무 사랑하는 한국 친구 승현 씨에게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